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새로운 학문적 경향, 오늘은 그 중에서 실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그 차시 5단원 시작할 때 요 부분,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일단 실학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은 양난 이후 정부 개혁이 한계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성리학으로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학이라는 것은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용적이고 실증적, 증명하는 그런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실학이 갖고 있는 현실 문제는 바로 농업과 관련된 문제와 상공업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농업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중농학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상공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상학파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 중상학파는 청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학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 주장하는 인물에 대한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일단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들을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중농학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형원, 이익, 정약용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자는 주장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학습지나 교과서에는 크게 얘기는 안 나왔지만 쌤이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들이 각각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필기를 하자면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유형원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바로 균전론 또는 균전제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무엇이냐? 바로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한전론을 제시를 하는데 토지 매매 가능한데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말고 나머지만 매매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최소한의 토지를 우린 영업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전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마을 단위로 공동농장을 운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을 여자를 써서 이걸 여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동농장으로 운영을 하면 이거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바로 노동량에 따라 수확물을 분배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약용은 이 여전론뿐만 아니라 정전론도 주장을 하는데요. 정자가 바로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를 봐서 가운데 토지를 9등분으로 나누고 가운데 있는 여기 가운데 토지 9분의 1의 토지를 공전으로 활용을 해서 이 공전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 8개는 각자 수확량에 따라 가져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정전론과 여전론을 주장을 한다. 이게 당연히 여기 유형원이니까 유형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주장한다? 균전론을 주장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반대로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얘네들 뭐라 그랬죠? 중, 상,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해서 북학파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학파인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상공업을 진행하자 당연히 주장을 하면서도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박제가와 홍대용이 주장을 하는데 박제가는 여기 북학이라는 책을 한번 보면 재물은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샘물에 비유를 한다 그랬죠. 우물물은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수공업자가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비를 해야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주장을 했다. 홍대용 같은 경우에 지전설을 주장을 하는데 지전설이라는 건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우리 4단원에 봤었던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4단원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중국이 굉장히 커요. 중국이 엄청 커요.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조선 후기 들어와서 홍대용이 이 지전설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 차시 34차시에 나올 건데 청나라로부터 지도가 하나 들어와요. 고려, 만국, 전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사회개혁론의 한계점으로는 이게 개인의 학문 연구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학문 연구에 그쳤다라는 거는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정책엔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혁을 하는 걸 받아들였더라면 조선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은요, 요거는 약간 19세기의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때는 이제 우리나라를 연구하자라는 우리의 역사, 언어, 지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실학에서 어떤 걸 보인다? 실증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유득공의 발해고가 좀 중요한데요. 이때 처음으로 발해사를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신경준의 훈민정음 우리나라 언어, 그 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면 어떤 학문이 등장을 한다? 바로 실학이 등장을 합니다. 실학이 등장하는데 쌤이 농업을 중시하는 거냐 또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공업은 청의 문물을 어떻게 하자? 수용하자라는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업 중심 개혁론의 입장에서는 유형원, 그리고 이익,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청문물을 수용하자는 상공업 주장에서는 박지원, 그 다음에 박제가, 그 다음에 홍대용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각각 주장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나하나 해두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거는 국학, 그래서 역사, 언어, 지리를 연구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이제 두 찻이 남았습니다. 두 찻이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얼른 마무리하고 총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